정신질환을 이제 앞에서 분자 교정의학자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보면 1950년쯤에서부터 계속 연구가 되어 와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1970년대 이때는 이제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이 되고 많은 환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결이 돼 가고 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동양의학에서 보는 정신질환의 어떤 개념도 있고요. 서양의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동양의학은 동양의학대로 특히나 경락학은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또 서양의학은 서양의학대로 근거가 있어요. 다를 것 같아요? 다르질 않습니다. 다르질 않아요. 서양의 분자 교정의학이든 뭐든 간에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다를 것 같지만은 아니다. 아닙니다. 네. 그걸 가만히, 그 이치를 가만히 들여다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면요. 저며칠화 되는 과정, 고며칠화 되는 과정, 파이롤 유리아가 있을 때,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속에 동양의학적으로 해법이 다 있어요. 같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호프 박사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지만 맞겠죠. 근데 그 호프 박사가 정신과 의사였단 말이에요. 정신과 전문의였단 말이에요. 예. 비타민C와 비타민 B3 가지고 처음에는 정신질환에 도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낸 호프 박사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러니까 신경안정제를 쓰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안정을 시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약으로 인해서 제2의 또 약물성 정신질환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약물을 끊거나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호프 박사도 그랬어요. 서서히 줄여나가라. 정신질환을 못 고치는 게 아니다. 해결 못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질환은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뭘로 오느냐. 그 양반 입장에서는 영양소,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의 결핍 상태로 온다. 예. 그 필수 영양소들이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뭐하고 연관이 돼 있나? 뭐하고 있어요? 신경전달 물질과 또요, 중금속들이에요. 특히나 굴이에요. 예. 굴이 수치가 높아지고 아연 수치는 낮아지고 여러 가지를 바꾸고 조절을 해야 되는 비타민 B3나 B12나 B9이나 B6나 이런 것들이 제 역할을 갖다가 할 때 적재적소에 충분한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보기보다도. 그리고 어떤 것은 유전적이지만은 필수 지방산이 고갈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러니까 경락만 가지고, 경락 에너지만 가지고 무조건 된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한약을 썼잖아요. 한약 처방을 같이 썼잖아요. 그런데 그 처방에서도 보면 양광증에서 폭광증이 있고, 그죠? 음광증이 있고 있죠. 예, 수송구나 심화경으로 오는 것도 있고, 그죠? 색광증은 뭐로 와요? 족송분화가 과다할 때 오잖아요. 그 색광증이 언제 일어납니까? 파이롤 유리아, 여자한테 오잖아요. 예. 그렇듯이
따로 본 게 다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무조건 경락만 가지고 된다라는 생각은 버려라. 침 한 방이면 되고, 그딴 게 어딨어요, 그딴 게.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물, 무조건 많이 먹고 잘 먹고가 아니고, 잘 먹는다는 개념은 정말 몸에서 필요한 영양물질이 들어가느냐가 문제고, 그 이전에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 이전에 흡수잖아요. 흡수. 아무리 좋은 걸 집어넣어도 안 돼요. 단추연은 1번이 이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1번으로 안 놓습니다. 뭐를 넣느냐? 이미 여태까지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방해하는 요소들은 뭐가 몸 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잔뜩 들어있어요. 잔뜩. 그래서 인체가 정상적으로 어떤 대사가 일어나든 순환을 하든 뭐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뜻이에요. 방해하는 요소. 이게 뭐예요? 독소잖아요. 독소. 예. 이것을 해결하는 게 디톡스 아닙니까? 디톡스를 한다는 것은 혈관이든 신경계든 장이든 모든 것을 일단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방해 요소 제거 작업입니다. 제거. 그래야 흡수를 도울 수가 있죠. 그 흡수를 도울 때 어떤 방법으로 도울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자, 이제 흡수가 잘 돼요. 흡수가 잘 되니까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뭐를 공급해요? 영양물질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뭐 해야 돼요? 이제 경락에너지, 여기에 매칭되는 경락에너지를 갖다가 조절을 해야죠. 조절을 해야죠. 예. 해보시라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병은 수만 가지가 되고 수십만 가지의 병명이 붙어 있지만, 몸에서 해결되는 거는요, 몸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다만 뭘 하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환경을. 원래대로의 환경에 근접하게. 그러면 병명도, 장기도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이후에 뭐가 돼요? 이후에 요거 뒤에 이제 핵심적인 거 뭐예요? 타겟 관리가 돼야 되겠죠. 관리. 간이면 간, 심장이면 심장, 그죠? 암 환자면 암 환자의 면역이라든가, 자가 면역 같으면 자가 면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타겟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기본.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초예요. 기초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기초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아파트 100층짜리라도요, 그 밑에 지하에 기초 파고갈 때까지는 펜스 다 둘러치면 몇 달간 보이지도 않아. 뭐 하는지 모르겠어. 예. 근데 기초 딱 끝나고 위로 올라갈 때는 어때요? 한 열흘에 한 층씩 올라갑니다. 이게 잘 되지 않으면은 타겟 관리는 아무리 해도 뭐냐, 그때뿐이에요. 또 재발합니다. 또 재발. 예. 베이스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어떤 그 경우에는 베이스에서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 지금까지 분자교정의학에서 할 게 굉장히 많지만은
핵심적인 것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딱 정리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전해드린 거예요. 네, 또 진행하다가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면서 필요할 때는 이제 강론 부분에 들어가면은 경락도 들어오고, 그죠? 분자교정요법에서 또 쓰는 것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겠죠. 예, 하는데 일단은 분자교정의학은 요 정도 선에서 정신 문제는 요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